전산세무 2급 119의 실무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설치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전산세무 2급 119의, 자, 119에 들어가서, 그쵸? 수업용 데이터, 2교시, 텍스, 자, 수험번호는, 여기 보시면, 자, 12, 5개, 끝에 2, 자, A형, B형, 그죠? 연습할 때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A형에 체크할게요. 자, 감독관번은 1162. 1162. 자, 로그인. 자, 프로그램 잠깐 내려놓고 실무를부터 풀을게요. 실무. 자, 실무 1번, 일반전표. 자, 1번. 1월 20일, 원재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지급했대요. 자, 계약금을 준 거야.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계약금 있죠? 계약금 2천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나간 거예요. 여기 계약금 이렇게 써있죠? 계약금. 자, 그럼 분계가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천. 자, 계약금 준 거니까 그죠? 계약금 주면 선급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이렇게 되겠죠. 선급금 거래처 입력 밑줄 됐죠? 자, 2번 문제. 영업부서 직원의 당기분 퇴직연금 2천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당사는 확정기여형. 일단은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이거는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 자, 영업부니까 800번대, 그쵸? 퇴직급여가 되겠죠.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얘도 2천만원이네요. 2천. 확정기여형, 뭐다? 퇴직급여. 됐죠? 자, 3번 문제.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그쵸? 자동차세는 세금과 원가예요. 세금과 원가 25만원과 제주부서에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둘 다 자동차세인데 영업부 800번대 세금과 원가, 제주부서 500번대 세금과 원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25만원 17만 7천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42만 7천원 이렇게 되겠죠. 42만 7천원. 자, 영업부부터 세금과 원가. 세금과 원가 25만원. 자, 제주부서 얘도 세금과 원가. 자, 500번대만 제자로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500번대는 항상 제라고 써놓고, 그쵸? 500번대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17만 7천원. 이렇게. 됐죠? 자, 4번 문제. 매입거래처인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40%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당사는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일단은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거죠. 상환.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이렇게. 이거 뭐 갚은 거예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세요. 자, 외상매입금은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1,500만원 중에서 40% 그러면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을 어떻게 면제해 준 거죠. 채무를 면제해 주니까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얼마냐면 6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럼 9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일단 외상매입금 밑줄 거래처 입력할 거예요. 밑줄. 됐죠? 자, 5번. 생산부서 직원들의 작업복을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2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자, 가수금 계정을 처리하래. 그쵸? 대표이사 명의 통장이니까, 그죠? 일단 가수금. 자, 직원들 작업복 샀으니까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생산부서니까 뭐예요? 제조원가. 제라고 쓸게요. 얘가 100만원. 이렇게. 일단은 2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고, 보통예금 20만원. 자, 나머지 80만원은, 그쵸? 대표이사 개인 명의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가수금. 이렇게. 자, 80만원. 자,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며 거래처명을 대표이사로 입력하래.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처를 넣을 거고, 됐죠? 가수금의 거래처는 대표이사. 됐죠? 자, 이제 일반 전표 5문제 다 풀었으니까 입력을 해볼게요. 스피드하게 입력. 자, 프로그램 열고, 그쵸? 일단 일반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날짜가 1월 20, 0120. 3번 차변에 선급금이죠. 선급 엔터. 자, 선급금 밑줄 쳤으니까 거래처 써야 돼요. 거래처는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우리. 자, 금액으로 할 때 엔드. 금액은 2000 20 뿔뿔. 자,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립니다. 자, 1번 입력이 끝났죠. 2번 문제 6월 7일. 자, ESC 한번 0607 6월 7일. 3번 차변에 퇴직급여죠. 자, 퇴직급여. 얘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퇴직급여예요. 그죠? 800번대 퇴직급여.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엔드 2000. 자,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자, 3번 문제 6월 15일이에요. 그럼 ESC 한 번만 누르고 15일. 그쵸?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 세금. 자, 세금과 공과 첫 번째는 영업부니까, 그쵸?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하면 돼요. 엔드 25만원. 자, 차변 엔터. 똑같은 건 엔터. 또 세금과 공과. 그렇죠? 자,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세금과 공과. 500번대 세금과 공과. 엔드. 금액은 17만 7천원 해주고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7월 12일. 자, ESC 한번 누르고. 자, 7월
12일. 자, 3번 차변에 외상. 자, 외상 매입금 몇 번이에요? 251. 외상 매입금. 거래처 배정산업, 배정 엔터, 배정산업 엔드 1500. 차변 끝났죠? 자, 4번 대변에, 그쵸? 자, 채무면제이익부터 써도 되고, 보통예금 먼저 써도 되죠? 그죠? 채무면제이익부터, 채무면제이익, 엔드, 600. 자, 또 대변 있으니까 엔터.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합계 맞으니까, 자, 밑으로 내리고. 자, 5번 문제, 8월 1일이에요. ESC 한번, 08, 01, 이렇게. 자,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서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500번대. 그쵸? 자, 금액은 100만원. 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엔드 20만원. 또 대변에 가수금이죠. 자, 가수금 8800, 잠깐만. 가수금, 거래처는 알았어요. 거래처는 대표이사. 대표이사라고 거래처가 등록이 돼 있죠. 그죠? 대표이사. 금액은 80만원 맞고, 밑으로 내리고. 자, 그럼 일반 전표가 끝났죠. 그죠? 자, 메인 매출 풀어볼게요. 자, ESC 빠져나갈게요. 자, 프로그램 잠시 내려두고, 자, 이제 메인 매출 풀어볼게요. 자, 메인 매출 1번. 7월 10일 제품을 B사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 제품을 팔았어. 자, 금액 볼까요? 70만원에 7만원. 그쵸? 자, 대변에 제품 매출 70 해주고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7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돈은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 77만원. 이렇게. 매출 쪽 현금 영수증 과세. 몇 번이에요? 22 현과. 이렇게. 22 현과. 됐죠? 자, 2번 문제.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름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7인 승이고 2050cc예요. 전자세금 계산을 받았다. 해당 구입건에 대하여 7월 10일 3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쵸?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자동차가 나오면 불공인지 아닌지 따져야 돼요. 불공이 안 되려면, 그쵸? 1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공장차 화물차 트럭은 불공이 아니죠. 근데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54 불공이 해당되겠죠. 54 불공. 자,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일단은 뭐 54 불공부터 쓸까요? 54 불공. 자, 차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이렇게. 자, 불공이면 부가세 합쳤어야 되겠죠? 5,000에 500. 그래서 5,500 이렇게. 그 다음에 자, 5,500 중에서 여기 보시면 7월 10일 날 300만원을 선지급했대요. 선급금이죠. 계약금 준 거. 선급금. 선급금 얼마냐면 300만원. 이렇게. 나머지가 보통예금이에요.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5,20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3번 문제. 정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을 발표했다. 대금 중 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 자,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파는 거죠. 그럼 제품 매출 500만원, 부가세 50. 그쵸? 돈 받은 거는 있죠? 50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됐어요. 자,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50만원이죠. 이렇게. 자, 일단 50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 현금으로 받은 게 50만원이고, 자,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금액은 500. 자, 매출 쪽 부가세 있고, 지금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과세, 11과세. 이렇게 되겠죠. 11과세. 자,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볼게요. 기계장치를 운용 리스하여 생산부서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다음같이 계산서. 뭐예요? 포인트는 계산서야. 자, 계산서는 뭐예요? 면세죠. 계산서는 뭐다? 면세다. 자, 리스를 임차료로 분류한대요. 뭐 리스는 다 임차료로 하죠. 일단 기계장치 임차료, 그쵸?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를 할 거예요. 500번대 임차료. 자, 볼게요. 자, 차변의 임차료. 그 대신 500번대. 제조원가. 금액은 14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은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14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서니까, 그죠? 계산서는 면세. 53 면세죠. 53 면세. 이렇게 되겠죠. 됐죠? 5번 문제. 영업부서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안양도시락, 그쵸? 안양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현금 영수증. 증빙 뭐다?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증빙은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과세죠. 자,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자, 금액은 얼마예요? 25만원. 25만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있죠? 부가세 대급금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돈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그쵸? 현금. 대변에 현금. 그러면 275,000원. 이렇게 되겠죠. 275,000원. 매입조 현금 영수증 과세 60일 현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60일 현과. 자, 매입 매출 전표, 그쵸? 5문제 다 풀었어요. 한번 입력을 스피드하게 해볼게요.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 5문제. 프로그램 여시고, 매입 매출 전표 클릭. 매입 매출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날짜. 자, 7월 12일, 0712, 이렇게. 0712. 자, 유형은 뭐예요? 22 현과죠, 현과.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편하게 쓰면 되겠죠. 자, 제품. 자, 그리고 카과 현과 건별은, 그죠?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입력해야 돼요? 77만원. 이렇게. 그러면 엔터 치는 순간 얘가 70에 7만원 자동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거래처는, 자, 거래처는 비사업자로 돼 있는데, 그죠? 이름이 없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는 없는 거네. 한참 찾았어요. 자, 없고.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놓으면 되겠죠?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맞고 밑으로 내려서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 자, 3번 차변에 뭐예요? 101 현금 77만원 됐죠? 엔터.
자, 2번 문제 8월 1일이죠. ESC 한번 0801 이렇게. 자, 54불공이죠. 54불공. 차량 운반구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데 불공은 분계는 그쵸? 합쳐서 쓰지만 여기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니까 합치기 전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에, 그쵸? 5천, 키보드가 작아서 5천만 원에 부가세 500, 그쵸? 거래처는 아름 자동차 해주고,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자, F2, 여기 불공사유, 그죠? F2 눌러서, 자, 자동차 불공이니까 3번에 해당되죠? 이렇게. 자동차 불공. 분계는 3번. 자, 우리가 54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엔터. 자, 차변은 됐고, 4번 대변에 계약금 중개 있죠? 선급금. 그쵸? 금액은 3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이에요. 5200. 맞죠?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 8월 2일이에요. ESC 한번 8월 02 2일. 자, 10일 과세죠. 10일 과세. 뭐 팔았어요? 제품. 자, 금액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자, 거래처 정성전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호나.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는 맞아요. 그죠? 방향키 내려서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현금 50만원.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그쵸? 500만원. 맞죠? 엔터. 자, 4번 8월 31일. 그쵸? ESC 한 번만. 31일. 그쵸? 53면세예요. 53면세. 자, 임차료 이렇게 쓸게요. 임차료. 자, 금액은 145만원. 거래처는 삼정캐피탈. 자, 전자 있죠? 전자 계산서니까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죠. 임차료 제조원가 500번대 임차료 해주시고, 자, 4번 대변에 미지급금이에요. 253 미지급금. 금액 맞죠? 엔터. 자, 5번 문제. 자, ESC 한번 9월달이에요. 방향키 옮겨서 09, 08. 과세 유형은 60일 연과. 자, 독립생비력 쓸게요. 자, 카가, 현가,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천원. 입력하기 엔터 치면 25만원에 2만 5천원. 자동으로 나눠지죠. 자, 거래처는 안양도시락이에요. 안양도시락.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고, 그죠?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고, 그쵸? 영업부죠? 자, 800번대. 자, 4번 대변에, 그쵸? 101 현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엔터.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가 끝났어요. 그죠? 일단은 ESC 빠져나갈게요. ESC 빠져나가고, 저장은 자동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속 서류예요. 큰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해당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며 의제 매입세의 공제 대상이 되는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의 자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그쵸? 일기 확정,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거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일단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부터 해볼까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그죠? 제조업이고, 아름통상에서 야채 사온 거 되죠? 계산서 있고. 그 다음에 원투 식자재에서 과일 사왔어요. 증빙 현금 영수증이 있고. 자, 김길동 농어민이죠? 농어민. 자, 제조업은 농어민 공제가 되죠? 음식점은 농어민 공제가 안 되지만 제조업이니까 농어민 공제가 된다. 그러면 뭐 입력하면 돼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열고 부가세에 여기 부가세 메뉴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책 보면서 같이 입력을 할게요. 일단은 일기 확정이니까 그죠? 4월부터 6월 이렇게 날짜 쓰고, 자, F2 거래처 F2 아름통상이에요. 아름통상. 자, 취득 날짜는 2025년 5월 15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구분도 중요하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야. 그죠? 농어민. 일단은 계산서야. 그래서 1번 계산서. 물품명은 야채죠? 야채. 이렇게 해주고, 수량은 그냥 1로 표시됐네. 1. 매입가격 3,900. 이렇게. 자, 공제율은 우리 회사가, 그죠? 제조업이냐, 음식점이냐, 제조업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그쵸? 제조업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지금 우리 회사는 제조업 중소기업이라고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중소기업. 그래서 104분의 4를 선택하면 되겠죠? 104분의 4다. 그래서 104분의 4.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음 거래처 여기다 해야 되겠죠? F2 원투 식자재 2025년 5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여기 신용카드 등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물품명은 과일. 자, 금액은 2,860이래요. 이렇게. 자, 공제율은 아까랑 똑같겠죠? 104분의 4. 2번 104분의 4.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F2 김길동. 자, 취득이 2025년 6월 15일이죠. 자, 구분은 농어민이에요. 3번 농어민. 물품은 쌀 사왔어요. 자, 금액은 1,300. 이렇게 되겠죠.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그러면 세 개를 다 입력한 거예요. 그죠? 자. 자, 세 개 다 입력했고, 아래쪽 과세표준 예정가 확정가 입력해야 되죠. 자, 보시면, 예정가 6천만원, 그죠? 확정가가 1억이에요. 이걸 입력을 해볼게요. 자, 예정이 얼마다? 6천. 확정이 1억. 이렇게. 그리고 한도는 50% 돼 있죠. 그죠? 100분의 50, 50%에서 8천만원인데, 지금 얼마 단기 매입이 8,060이 나와요. 8,060. 그래서 8천만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죠. 보기만. 자, 그러면 입력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ESC 저장, 당연히 저장해야 돼요.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자, 2번 유형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자, 한번 조금씩 볼까요? 자, 전자 매출 쪽 전자세금 계산서 7억에 7천 입력하면 되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그쵸? 총 3천만 원이요. 그리고 부가세가 300.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 500에 5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3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랑 중복이라는 거죠. 500만원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500만원 빼면 얼마만 입력해야 돼요? 2,500. 그쵸? 2,500에 250을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증빙이 없으니까 어디다 입력해요? 과세 기타가 되겠죠. 과세 기타.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 발급분 영세 세금계산서죠. 그죠? 입력하면 되고, 직수출은 영세기타죠. 영세기타 5천만원 곱하기 5만 달러 곱하기, 그렇죠?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7천만원 나오네요. 7천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매입 쪽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이 총, 그쵸? 매입 세금계산서가 4억 2천이야.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중 고정자산이, 그쵸? 4억 2천 중에 고정자산이 1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죠. 일반 매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 2천이란 얘기죠. 부가세는 3,200. 이렇게. 됐죠? 요거를 입력할 거예요. 얘랑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중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접대비 불공이죠. 얘는 불공이니까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한 번 더 입력하면 돼요. 불공 있고. 자, 신용카드 매입이 총 3천만원에 300이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고정자산이 900이면, 그쵸? 일반 매입은 얼마라는 거예요? 일반 매입이 그러면 2,100만원이겠죠. 부가세는 2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고정매입에 이만큼 입력하고 900에 90, 일반 매입이 2100에 21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홈택스 전자신고 올해부터 5,000원이에요. 전자신고 5,000원 입력하면 되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00만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책 보면서, 그쵸? 프로그램 띄우면 책 보면서, 자, 부가세 신고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매입 쪽 세금 계산서는 7억이죠. 이렇게 7억에 7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여기 3번에 신용카드 아까 얼마였어요? 2,500에 250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세기타가 여기죠. 과세기타 여기 얼마 입력해요? 35만 7천원 입력하면 부가세가 찍히죠. 35,700원. 자, 그 다음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죠? 영세 세금계산서 얘가 1억이에요. 1억. 그 다음에 영세기타 아까 직수출 영세기타 7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 쪽이 입력이 끝났어요. 자, 매입 쪽도 보면 아까 고정매입이 얼마였어요? 고정매입부터 고정매입이 1억에. 자, 매입 쪽은 부가세를, 그죠? 당연히 직접 찍어줘야 돼. 1,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4억 2천에서 1억을 뺐으니까 나머지 일반 매입은 3억 2천이다. 3억 2천에 3,2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 주는 거죠.
불공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쵸? 한 번 더 입력해줘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액 내역에.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액 내역.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자, 얼마냐면, 200만원에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200만원에 20만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이에요. 신용카드 매입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 여기 그 밖에 공제. 클릭하면 15번 여기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고정 매입부터 고정 매입이 900이래요. 900이고 90만원. 그러면 나머지가 뭐다? 일반 매입이다. 일반 매입. 그래서 3천만원에서 900 빼서 얼마 나왔어요? 2100만원. 2100만원에 2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도 입력이 끝났고, 이제 기타 자료 보면 돼요. 기타 자료 보면, 홈택스로 전자신고했대요. 그럼 여기 22번 클릭하고,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자, 그 다음, 그 밑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죠. 여기 23번란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200만원 있대요. 자, 그러면 모든 입력이 다 끝났네요. 그쵸? 입력 끝났으니까 ESC 저장 꼭 해야 되겠죠? 빠져나오면 된다. 다 됐어요. 자, 입력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쵸? 자, 1기 예정신고서가 마감되어 있대요. 이거 홈택스에서 어떻게? 전자신고하래. 전자신고할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부가세에서 여기 전자신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클릭. 전자신고 클릭. 자, 몇 기예요? 1기 예정.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쭉 엔터 치면 이게 뜨죠? 이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뭐 해야 돼요? 제작을 해야 돼. 제작. 여기 제작. 제작 클릭. 자, 비번 주어져 있죠? 1, 2, 3, 4, 1, 2, 3, 4네요. 1, 2, 3, 4, 1, 2, 3, 4. 밑에도 1, 2, 3, 4, 1, 2, 3, 4.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ESC 빠져나와서 여기 보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이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자, 로그인 했다 치고 여기 X 누르면 돼요. X. 그러면 화면 중에 중간쯤에 보면 이거 찾아보기가 있어요. 찾아보기 눌러서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 돼 있죠. 맨 끝에 보면 여기에 있어요. 그죠? 맨 밑에 맨 아래쪽에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자, 요 순서대로 누르면 돼요. 순서대로 형식 검증하기. 그쵸? 비밀번호 물어보죠? 1, 2, 3, 4, 1, 2, 3, 4 확인.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누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꼭 눌러야 돼요. 이거 마지막으로 딱 누르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그래서 이렇게 신고한다 이거죠. 접수되었대요. 닫기. 그러면 전자신고가 끝난 거죠. 자, 창 닫고. 자, 그러면 됐죠? 결산 한번 풀어볼게요. 결산. 자, 결산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이익이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12월 31일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미지급세금, 미수금. 그래서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미지급세금. 자, 경감공제세액은 자비, 가산세는 잡손실. 요거 잘 봐야 되겠네요. 자, 보통 가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원가. 근데 지금 잡손실로 굳이 하래요. 됐죠? 자, 그러면 차변에 일단 뭐 붙었어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없애주는 거죠. 215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서 부가세 대급금, 그쵸? 부가세 대급금은 2300이네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가산세를 뭘로 하래요? 잡손실로. 그래서 잡손실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세금과 공과를 하면 되겠죠. 51만원.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잡이익. 이렇게. 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미지급 세금인데 지금 차액이 차변에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수금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2번 문제. 결산 현재 단기매매증권은 현대전기의 주식 1000주. 취득일은 뭐 중요하지 않고, 자, 취득 당시 취득원가가 12,550원이네요. 지금은 15,650원이에요. 그러면 1000주 곱하기, 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1000주예요. 1000주 곱하기, 자, 12,550원에 취득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15,650원. 얼마가 늘었어요? 3,100원이 늘었죠. 3,100원이 늘었다. 그럼 얼마가 늘은 거예요? 31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현대전기의 주식 1000주를 갖고 있는데, 그쵸? 12,550원에 취득한 게 15,650원이니까 3,100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310만원이 늘었다. 자, 단기매매증권이 늘었으면 뭐예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310만원. 이렇게. 차변은 단기매매증권. $3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전기에 우리은행에 차입한 2만 달러가 결산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아요. 자, 차입했을 때 환율이 1450. 그러면 전기말 환율이 1200원. 지금 환율이, 그쵸? 1500원이면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요렇게. 작년말 환율과, 그쵸? 지금 환율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0원짜리가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이 증가한 거예요. 300원이. 내가 갖고 있는 게 2만 달러죠. 2만 달러 곱하기 300원. 이렇게. 얼마가 나와요? 326, 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차입금이 늘었어요. 차입금이 600만원이 늘은 거죠. 그쵸? 환율이 늘어났으니까. 자, 차입금이 늘었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이에요. 만약에 이게 단기 대여금이다. 대여금이 늘었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외화환산 이익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손실. 얼마냐면 600만원. 이렇게.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600만원. 외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써야 되죠? 밑줄. 거래처 우리은행이에요. 됐죠? 자, 4번 문제.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만원이 많아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하였다. 자, 여기까지를, 그쵸? 끊어보면 항상 실제가 기준이에요. 그쵸?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았다는 얘기는 실제는 부족한 거예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된다? 실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아서, 장부가 많다는 거는 실제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현금이 나갔으니까 적겠죠. 대변에 현금 만원. 뭘로 처리했대요? 현금 가부족. 그러니까 현금 가부족이 여기 있겠죠.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산이니까 이 임시 계정을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그죠?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줘야 돼요. 대변에 현금과 부족 얼마냐면 만원. 이렇게. 자, 일단은 현금 4,000원은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4,000원은 찾았고 6,000원은 결산일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뭐로 처리해요? 잡손실. 이렇게. 잡손실 6,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5번 문제는 자동이에요. 그죠?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자동으로 할 건데, 자, 비교를 한번 볼게요. 선적지 인도 기준에 따라 선적되어 매입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200만원에 불폼되어 있대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매입자예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으면 이거 우리 거죠. 운송 중에 있지만 우리 거야. 그럼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200만원 더하니까 8,4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8,400으로 수정을 했어요. 자, 제공품은 그대로 6,500 쓰면 되고, 여기 볼게요. 자,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500만원에 불폼됐대요. 자, 위탁 판매죠. 그죠? 우리가 위탁자야.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우리 거니까 이거 더해야 돼. 그러면 500만원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억 1,000. 1억 1,000이 되겠죠. 그럼 1억 1,000으로 수정.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할 건데, 그쵸? 얘는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으로 할 건데, 기말 원재료 8,400, 기말 제공품 6,500, 기말 제품 1억 1,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분계부터. 자, 결산 분계 일반 전표 12월 31일이에요. 자, 회계관리 클릭하세요. 자,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 결산 분계는 무조건 12월 31일. 12월 31일. 3번 차변에 1번 문제 뭐 있어요? 차변부터 쭉 부가세, 예수금, 엔드 2150 해주고 또 차변에 뭐 있어요? 잡손실 엔드 51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 있죠? 미수금 엔드 100만원이에요. 자, 차변 입력 끝났으니까 4번 대변에 자, 부가세 대급금 엔드 2300.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자비익 있어요. 자비익 만원 됐죠? 이렇게. 자, 1번이 끝났고 이제 2번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단기 매매증권 엔드 310만원. 4번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310만원 됐죠? 자, 3번 문제. 자, 3번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이죠. 외화환산 손실 엔드 600. 4번 대변에 외화 장기차입금이에요. 외화 장기차입금. 외화 장기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죠. 우리은행 이렇게 600만원 됐어요. 자, 4번 문제 그쵸? 3번 차변에 현금이 있고 현금이 4,000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뭐 있어요? 잡손실 앤드 6,000원. 4번 대변에 현금 가부족, 그죠? 현금 가부족 만원. 자, 하면 분계간전은 1번부터 4번까지 일반 전표 다 입력했고, 5번은 뭐예요? 자동 결산이야. 자동 결산. 자, 얘는 ESC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죠, 여기. 결산에 결산자료 입력. 자,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기말재고는 어디에만 있어요? 공장 쪽만 있어요. 공장 쪽만. 여기 매출 총일 기준으로 위에가 다 공장이잖아요. 그죠? 공장 쪽 맨 위에부터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기말 원재료에 있죠. 기말 원재료는 아까 얼마로 고쳤어요? 8,400. 됐고, 자, 공장 쪽 거의 끝날 때쯤에 기말 제공품이랑 기말 제품이 같이 있어요. 저기 보면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6,500이죠. 6,500 해주고, 그 밑에 기말 제품이 있죠. 그죠? 기말 제품. 기말 제품은 1억 1,000이 했어요. 1억 1,000. 엔터. 자, 자동 결산 다 끝났으니까 뭐 눌러야 돼요? 요거.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되겠죠. 전표 추가해야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 됐죠? 자, ESC 빠져나오고. 자, 그럼 결산까지 다 끝났어요. 큰 문제 5번. 그쵸? 원천징수. 1번 문제, 수당공제, 급여자료 입력, 뭐, 그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는 거죠. 급여자료 입력 안에 수당공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과세비과세를 따져야 되니까. 자, 식대. 해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돼요? 비과세죠, 비과세. 비과세. 그쵸? 자, 과세, 비과세 따지는 거는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죠?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자,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이잖아요, 그죠? 6세 이하니까 비과세가 돼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 자, 자가운전 보조금 볼게요.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내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죠?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죠. 본인 명의, 회사 업무의 활용,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죠. 얘도 비과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메뉴 안에는 비과세를 그냥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급여자료 입력. 자, 프로그램 열어서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클릭. 여기 급여자료 입력 클릭.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수당공제를 누르는 거예요. 그죠? 수당공제. 자, 보세요. 기본급 있죠? 있는 건 그냥 열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여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부. 그 다음 직책 있죠? 그 다음에 월차 없어요. 월차 없으니까 부로 놓고. 그 다음에 식대 있죠? 비과세 식대 맞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고. 자, 여기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과세로 놔야 돼. 어떤 경우라도. 그쵸? 얘는 사원 등록과 연결돼 있어서 사원 등록과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직 사원이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고. 그쵸? 이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건 뭐 있어요? 보육수당. 그래서 보육수당 끝에다 놓을 거예요. 자, 비과세죠? 비과세 선택. 보육수당. 보육수당. 비과세는 유형에서 꼭 F2를 눌러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다. 여기가 비과세다 그러면 여기서 F2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육 쓰면 나오죠. 보육. 여기 있죠. 보육수당.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넣었는데 순서도 바꿔볼까요? 지금 보시면 기본급, 직책, 그 다음에 식대. 식대 여기 사이에 뭐가 올라가야 돼? 야간. 이 야간 근로수당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거,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육수당도 야간 밑으로 가야 되겠네. 보육수당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겠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맨 밑에 확인 있죠? 확인. 자, 몇 월 급여예요? 11월 급여인데 지급은 12월 5일날 지급하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11월 급여를 12월 5일 요거 본 거예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이거 다 입력하면 되겠죠. 보고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기본급 300만원, 직책 10만원, 식대 20만원, 야간 30만원, 보육 20만원, 자가운전 25만원. 자, 오른쪽, 그쵸? 자,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14만 1,750,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2만 1,270, 그 다음에, 15,700원, 보용이 27,600원이에요. 소득세 94,880, 9,480, 요까지 다 맞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자, 작성하면 되겠죠? 요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들어가서, 여기 있죠? 요거 꼭 입력해야 돼요. 전월 미완급세액 22만원. 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여기 있죠? 클릭. 자, 들어가서 몇 월 기속이에요? 11월 기속이잖아요. 그죠? 11월 귀속. 지급은 12월 달에. 12월 지급. 이렇게. 그러면 소득세가, 그죠?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자동으로 불러와요. 이렇게. 대신 뭐만 해주면 돼, 여기서. 여기. 왼쪽 맨 밑에 보면 전월 미완급세. 아까 얼마였어요? 22만원. 이렇게. 엔터. 전월 미완급세액만 잘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작성이 다 끝난 거예요. 얘도 ESC 해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하고 빠져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절의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가 끝났죠.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우리 연말정산 추가절의 입력을 할 거예요. 그쵸? 자, 여기 프로그램 열어서 연말정산 추가절의 입력 클릭. 자, 사원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쵸? 자, F2 눌러서 여기서 F2키 눌러서 사원 누구예요? 윤지원. 여기 윤지원 확인. 자, 그러면 부양가족부터 보면 돼요. 부양가족 클릭. 자, 부양가족 윤지원만 있고 나머지 부양가족이 없죠.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할 거야. 자, 관계를 모르면 F2를 누르면 관계가 나와요. 뭐 이 번호를 외우면 F2를 안 눌러도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책 순서대로 모친 직계존속이죠. 1번 직계존속 강모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강모친. 자,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자, 591210 2121 816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소득 보면 배당 소득이 2,500만 원이에요. 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의 대상이긴 하지만 2026년에는 분리과세를 선택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가로 안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옛날 문제는 그쵸? 2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초과 이렇게 놓을게요. 소득 초과 1번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모치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F2 3번이죠. 이게 3번 배우자 이아림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자, 보시면 주민번호 831215 2611 816 이렇게 42세고
자, 일용근로 500이요. 일용직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배우자 돼 있죠? 밑으로 내리세요. 바로 내려오면 되죠. 배우자 된다. 자, 자녀예요. F2. 그 다음에 자녀 볼게요. 자녀는 F2. 자, 4번이죠. 4번 직계비속이에요. 4번 직계비속. 윤지아부터, 윤지아. 자,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07-1005-411-6817. 18살. 그쵸? 일단은 소득은 없어요. 그죠? 고등학생이고, 자, 장애인이네요. 18살이니까 20세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법. 1번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으로 내리고, 자, 또 자녀니까 4번 직계 비속 윤수아. 1번 주민번호 07-1005-411-6913. 이렇게. 자, 20세 이하,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윤수아 같은 경우는 국외 유학 중인데, 자녀가 유학하는 거는 부양가족이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자녀가 있죠? 자녀가 총 3명이네요. 윤지아. 자, 1번. 자, 250105-367-181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0살이라고 뜨는 거는 지금 현재 연도가 2025년이야. 2025년 기속인데, 2025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요번 연도에 어떻게 했다? 출생이에요. 출산 또는 입양이니까 출생이에요. 그래서 위에 형제가 둘 있죠. 나는 몇째? 셋째. 그래서 3, 셋째.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 입력이 끝났어요. 그죠? 자, 보장성 보험. 본인 실손보험 되죠. 그 다음에 모치는 지금 자, 소득이 있어서 그쵸? X. 소득이 있으니까 X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윤지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되죠. 그 다음에 모친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그리고 직계 존속은 교육비가 안 되죠. 자, X. 그 다음 교복이 20만원,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돼요? 30만원까지니까 30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만 좀 이따 입력할 거예요. 요거 수정했고. 그 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윤수아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쵸?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돼요. 이건 될 거고. 자, 의료비. 자, 배우자 의료비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소재 의료비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쓴 의료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X. 외국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그래서 X예요. 자, 그 다음에 윤지원. 자, 신용카드 그쵸? 3,820만원 썼는데 보장성 보험 880만원 포함되어 있어요. 보험료는 그죠? 보장성 보험, 보험료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그럼 80만원 빼면 얼마가 돼요? 3,740만원이죠. 그래서 3,740만원을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입력 됐죠. 자, 그 다음 ER인 배우자 직불카드 쓴 거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되죠. 지금 보시면 딱 8천이에요.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니까 월세가 된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보험료부터.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에서 하죠. 그죠? 부양가족에서 일단 윤지원부터. 윤지원 본인 거 클릭. 보장성 보험 있죠?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서 보장성 보험 잘 선택을 해야죠. 국세청. 그렇죠? 여기. 자, 본인 거 얼마예요? 80만원. 자, 그 다음에 ESC 누르면 그렇죠?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 강모치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윤지아 여기 더블 클릭. 윤지아 선택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여기 장애인 여기서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밑에 보장성 보험 장애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100만원. 뭐 눌러요? ESC 하면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험료 끝났죠? 이제 교육비 봅시다. 강모치는 그죠? 직계 손속이니까 교육비 안 되고, 윤지아 클릭하고, 여기 윤지아 잘 봐야 돼요. 윤지아 같은 경우는 교복이 20만원, 체험학습비가 30만원, 이거면 50만원이에요. 여기 윤지아 클릭하고 여기가 50만원. 이렇게. 자, 고등학생이니까 2번 초중고죠. 아래쪽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래쪽 보면 여기 있죠. 1번은 미취학아동, 2번은 초중고, 3번은 대학생, 그 다음에 4번 본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몇 번 눌러요? 2번 누르면 초중고 이렇게 찍히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죠. 그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따로 입력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1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0 됐죠? 그 다음에 윤수아, 자, 윤수아 클릭하시고 교육비 얘는 얼마 썼어요? 1000만원. 엔터. 얘도 2번 초중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교육비가 다 입력을 했죠. 그 다음 의료비는 여기 의료비 탭에서 클릭. 자, F2 배우자 이아람 이렇게 이아람. 자, 1번 국세청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원. 자, 지금 보시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250 있죠. 이게 성격이 다르니까 두 줄을 입력해야 돼요, 여기. 자, 또 F2. 그쵸? 자, 배우자 이아람 국세청. 그래서 여기는 250.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산후조리원에 1번 열을 해주면 여기가 자동으로 20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하림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윤수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쓴 의료비는 안 돼요. 외국에서 쓴 의료비는 공제 불가. 그래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가면 되겠죠. 신용카드 클릭. 신용카드. 자, 일단은 본인 거, 윤지원. 아까 윤지원 신용카드 계산 새로 했었죠. 그죠? 3,820에서 보장성 보험 빼면, 3,740이 나왔어요. 3,74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하림 클릭하고, 자, 일단은 직불카드예요. 직불카드 여기죠? 자, 질병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어서 상관없죠. 그래서 500만원 쓰면 돼요. 5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신용카드도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제 월세 입력할게요. 월세 여기, 월세. 자, 월세 여기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임대인 김민수 주민번호 1819. 자, 유형은 아파트 몇 번이에요? 5번. 면적은 83. 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 2, 3 이렇게. 자, 임대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연간 월세가 얼마예요? 1080. 이렇게. 물론 1000만원까지 뿐이 안 되지만, 그죠? 하면, 자, 이게 들어갔겠죠? 자, 1000만원 뿐이 안 되지만, 여기 1000만원, 공제대상 1000만원 해갖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무주택 여부.
여기 아까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체크를 하면 돼요. 무주택 여부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어서 해요. 연말정산 입력이어서. 연말정산 입력에서 그죠? 클릭하고 여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계산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ESC 됐어요. 마지막에 답안 조정 꼭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